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또 우리 사회를 짊어져 나갈 학생 여러분,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첫 서울교육감의 중책을 맡기 위해 나선 한만중입니다. 최근 저는 한 언론 기사에서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 공장을 접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실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한국 교육의 표준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어떠한 교육을 실현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몇 가지 정책을 단순히 교체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전면화된 서울 교육의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5가지의 핵심 약속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청소년 미래자산 구축입니다. 실제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되면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육을 통한 기회의 사다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출발점 평등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모의 조건이 아닌 공교육의 힘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미래 자산 펀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중학교 1학년을 입학했을 경우에 100만 원 상당의 펀드를 우선 조성을 하고 중학교 3학년 과정, 또 고등학교 1학년에 또 이제 100만 원을 조성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진출할 경우에 400만 원 상당의 펀드를 가지고 사회적 자산으로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한 이 서울의 강남북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북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공립 문화예술고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아이돌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립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공립에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를 안전과 회복, 생명 존중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정서 위기, 또 작년에 안타깝게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부분들을 예방한다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안전과 관계회복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도록 그 책임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 지자체 행정력과 교육청의 교육력을 함께 연결해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의 사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브릿지 교육, 전담 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교육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까 말씀드렸던 AI 시대에 과연 교육은, 특히 학교 교육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간 중심의 지휘능력 교육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제는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것은 단지 사고하는 능력,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인간, 그 다음에 어떤 그 유의를 즐기고 어떤 새로운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인공지능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제대로 길러서 인공지능이 지배하지 않고 인공지능 자체를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휘 능력을 가진 아이로 길러내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어떤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어떤 일정한 이제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에 학교의 역할은 더더욱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과 물, 바람의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가 적어도 전력에 있어서의 자립도를 높이고 그 텃밭과 새로운 생태 전환 교육의 기준을 세워서 기후위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후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참여와 협력의 상향식 거버넌스의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들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보다 더 발전시킨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구성하는 많은 분들은 적어도 선출직 교육감이 해야 될 역할은 더 이상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정책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왜 이것이 현장에 작동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절실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단순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그러한 사업 아이템을 지원하는 체제로 그러한 상향식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사를 다시 교육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저도 26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단지 수업과 상담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현실에서 교사는 일부 학부모이긴 하지만 악성 민원과 또 학생들이 권리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문제 행동 학생 분리 시스템이 제한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갈등, 학교 내에 존재하는 교육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이것을 공공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형태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해왔던 역할을 재구성을 하고 이러한 교육 구성원들이 서로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6월 3일 이제 서울교육감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있습니다. 서울은 앞으로 행정도시가 세종으로 이관됐을 경우에 앞으로 서울이 해야 될 역할은 문화, 교육, 그 다음에 경제, 금융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서울교육이 부여된 과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시대의 서울교육의 좌표,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그것을 교육 주체들과 지역사회와 또 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구축을 해나가는 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6년 동안의 학교 경험,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과 함께 서울형 혁신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추진했던 그런 추진력,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설계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것을 종합을 해서 이 서울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제 모든 힘들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지원이 아닌 재앙이며 행정을 모르는 구호는 기만입니다. 실제 앞으로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 공교육이 내실화돼서 사교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삶의 경험을 청화해서 서울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